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머신입니다. 오늘 소식은 브록 레스너, 존 시나, 코디 로즈, 골드버그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브록 레스너는 거의 2년 가까이 레슬링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체육관에서 브록 레스너가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팬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브록 레스너의 공식 석상 모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는 지난 2월 텍사스 오스틴의 한 스테이크하우스에서도 목격된 바 있으며 한 팬이 WWE 복귀 가능성에 대해 묻자 레스너는 두고 보면 알아 라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 시나는 최근 디스 모닝에 출연하여 진행자에게 12월에 진짜로 은퇴하는 것인지 이후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존 시나는 2025년이 현역 프로레슬러로서 활동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며 올해 12월 은퇴는 확실히 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지막 경기는 12월 중순이 될 것이며 아직 감정이 북받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경기가 끝나면 그때 감정이 북받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디 로즈가 존 시나와의 서머슬램 대결을 앞두고 7월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코디 로즈는 아마 7월 4일 스맥다운은 불참할 것으로 보이지만 7월 11일, 18일, 25일 스맥다운에는 3주 연속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18일과 19일 텍사스에서 열리는 WWE 슈퍼쇼에 이어 7월 26일과 27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두 차례의 슈퍼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즉 이번 달에는 4개의 라이브 이벤트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 골드버그는 팟캐스트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없었다면 WWE 컴백이나 은퇴 경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부터 열심히 훈련했지만 몸이 예전같지 않았고 1966년생이 체육관으로 다시 뛰어드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한 번 더 싸울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줄기세포 치료였다고 합니다. 또한 골드버그는 7월 12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세터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가 자신의 마지막 경기로 홍보되고 있지만 만약에 군터를 꺾고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이 된다면 은퇴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그의 작별 인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커티는 최근 명예전당 팟캐스트에서 골드버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골드버그가 군터와 월드 타이틀전을 치르는 것에 대한 일각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그냥 입을 다물면 돼요. 진심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면 저도 똑같이 군터와 싸웠을 겁니다. 누구나 WWE가 불러준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그 링에 걸어갔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언젠가 회사를 향해 골드버그의 수준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정말 손살같이 흘러가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레슬보트 Q&A 세션에서 로만 레인지와 그의 아내 칼리나 베커가 방금 또 다른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즉 로만 레인지가 6번째 자녀의 아빠가 된 셈입니다. 로만 레인지는 대학 시절 연애를 시작해서 2007년에 딸 조엘이 태어났습니다. 결국 2014년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6년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 그리고 2020년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두 부부는 가족의 삶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자세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아무튼 로만 레인지는 영화 촬영 준비까지 해야 돼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의 이름이 크리에이티브 미팅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WWE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슬보트는 트래비스 스캇이 원래 머니인더뱅크에 출연할 계획이었지만 알트루스의 드라마틱한 복귀 때문에 결국 트래비스 스캇의 등장이 취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WWE가 분명 트래비스 스캇을 위한 각본을 짰기 때문에 그의 계획이 서머슬램으로 옮길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확인된 사실은 트래비스 스캇이 머니 인더 뱅크에 있어야 했고
이제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애덤 코플랜드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링에서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33년간의 커리어를 되돌아보며 은퇴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남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언제 AEW로 돌아올지는 아직 공식적인 소식이 없지만 코프의 메시지는 그가 돌아올 때마다 프로레슬링에서 마지막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라야가 7월 3일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팬들에게 에볼루션이 혹시 이번 주말에 열리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글이 없었지만 많은 팬들은 사라야가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 에볼루션에 출연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며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참고로 에볼루션은 7월 13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생중계되며 많은 창작물과 전설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 미즈는 지난 몇 주 동안 아메리칸 글래디에이터 리부트를 촬영하느라 바빴습니다. 마침내 어제 제작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WWE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미즈가 WWE를 떠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미즈는 여전히 WWE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프 하디는 최근 아리엘 헬와니 쇼 인터뷰에서 그동안 자신의 인생이 정말 바닥이었으며 지난 2022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고 감옥에 혼자 갇혀있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프 하디의 AEW 활동은 사실상 막을 내렸고 제프는 마치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에 갇힌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제프 하디는 분명 자책하고 있으며 그날 세 번째 음주운전 이후 술을 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3년 하고도 이틀이나 금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제프 하디는 삶을 재건하면서 TNA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트 하디는 아리엘 헬와니 쇼에서 연설하는 동안 AEW의 존재로 인해 WWE가 외부 기업과 협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WWE는 TNA, AAA, 노아와 같은 다른 프로모션과 협력하게 되었고 TNA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자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USA 네트워크에서 방영한 6월 28일 스맥다운 시청자 수는 145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152만 4천 명보다 감사한 수치입니다. 주요 18세에서 49세 인구 통계에서는 0.41 레이팅을 기록했으며 지난주에 0.38 레이팅보다 상승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7,500원 후원해주신 소보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